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CSC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CSC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오늘 CSC 챕터 1 갈 거예요. 자, 챕터 1 내용 한번 보죠. 이렇게 우리가 CSC 과정에서 총 챕터가 27개라서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CIFC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거의 3배 정도 되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수업을 해야 되고 보통 하루에 2-3개 정도, 2-3개 챕터 정도는 수업을 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캐나다에는요, 이런 금융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빈셜, 이런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시큐리티 커미션이라고 이게 주정부에 있는 그런 규제 기관이에요. 정부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내셔널, 페더럴 레벨로 연방정부죠.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왜 모르셔도 상관없냐? 이 내용이 지금이 아니라 다음 챕터? 이 챕터 2, 챕터 3인가에서 아마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히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또 CIFC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이미 무슨 내용인지 봤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챕터 3인가에서 다시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넘어가서요. 우리가 캐나다의 이런 파이낸셜 마켓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금융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래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돈을 저금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디렉트하게 서로를 찾는다면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돈 필요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돈이 남아도는 사람인지를 자기네가 어떻게 알죠? 뭐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어서 뭐 이렇게 카톡으로도 보낼 수는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저금하려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은행일 거 아니에요? 은행. 그쵸? 그런데 단순히 돈만 넣고 돈만 빼는 게 아니라 어떤 금융상품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중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인베스트먼트 딜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께서 이 CSC를 따는 목적은 이런 은행, 이런 인베스트먼트 딜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은행이나 인베스트먼트 딜러를 뭐라고 영어로 말하냐면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불러요. 자, 이거 중개인이란 소리죠. 네,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돈 필요한 사람과 돈을 저금하려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어디서요? 마켓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돈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되고 또 돈 갚아야 되는 사람은 제때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클리어링 세틀먼트라 그래요. 네,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확실히 처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행이나 이런 식의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활동하는 곳을 마켓인데 이런 마켓을 체크하고 레귤레이트 하는 기관들이 있겠죠? 그런 기관들이 자, 기본적으로 이 인베스트먼트 딜러들을 주지하는 기관을 우리가 셀프 레귤레이토리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줄여서 SRO라고 불러요. 이 SRO 기관이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딜러들을 규제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말 그대로 셀프라서 얘네가 셀프로 이렇게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원래는 주정부 예를 들어서 뭐 BC주다. 밴쿠버가 있는 BC주다. 그럼 BC주에 이 시큐리티 커미션이라고 정부 기관이 있는데 얘네가 원래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그 SRO한테 이런 권한을 준 거예요. 야, 너네 SRO가 너네 그 가입된 멤버들 있지. 너네 그 멤버인 인베스트먼트 딜러들은 니네가 좀 관리해. 우리들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관리를 볼게.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캐네디언 인베스터즈 프로텍션 펀드는 요즘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막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은행이 파산하면은 어떤 그 예금자가 냈던 그 예금이 보호가 되는 게 있잖아요. 캐나다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CSI 이거는 지금 이 CSC 시험 이거 주관하는 단체죠. 네, 요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돼요. 뭐 내용은 쉬워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요런 식으로 나와요. 자,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의
저기 뭐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자, A번 어떤 세틀먼트 데이트, 세틀먼트 데이트라는 거는요. 내가 뭐 증권을 살 때 돈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이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 또 트랜잭션을 레귤레이트 아니요.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는 당연히 주정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주정부 규제 기관이 직접 하겠죠. 그다음에 B번 아비트레이트를 할 겁니다. 아비트레이트란 건 우리가 어떤 A와 B 사람 사이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 중재하겠다라는 건데 디스퓨트 있을 때 중재하겠다는 건데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챕터 3 가서. 이게 바로 IIROC랑 이 MFDA 이 둘 애가 얘네 두 개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SRO라 그러거든요. 어쨌든 쟤네가 할 거예요. 그다음에 캐피털을요. 서플라이어에서 유저한테 그쵸? 돈 저기 저금하려는 사람이랑 돈 저기 빌리려는 사람한테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게 이거 도와주는 게 당연히 Financial Intermediary의 특징일 거예요. 답은 10번이 맞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D번 보면은 페어니스를 보장한대요. 페어니스를 보장한다. 시큐리티에. 아니 시큐리티 프라이싱이 이게 페어한지 안 한지를 이거 뭐 어떻게 알죠? 그거야 뭐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프로빈셜 가버먼트가 자 주정부가 델리게이트 때 델리게이트는 건 위임했다는 거 위임. 어떤 내 권한을 누군가한테 줬어요. 누군가한테 줬냐면 시큐리티 인더스트리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한테 줬어요.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게 바로 SRO다. SRO한테 주정부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SRO야, 너네가 인베스먼트 딜러들 니네가 좀 체크해봐. 니네가 좀 저기 좀 해봐 하고 권한 줬죠? 또 답은 B번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요. 자, 캐나다에 리테일 펌, 뭐 인스티튜셔널 펌, 뭐 인터그레이티드 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리테일 펌이라는 건 소매 기업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은행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는 건데 이런 인베스먼트 딜러가 자, 이런 은행 중에서 리테일이라는 건 소매잖아요. 이 소매는 뭐냐면 일반 개인 고객 상담 개인 고객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인스티튜셔널 펌 같은 거는 이거는 기관 투자자. 자, 기관 투자자라는 건요. 다른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기업 아니면 외국 투자자들, 외국 그지 뭐 은행을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다 기관 투자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요거 두 개를 다 어떤 은행이 두 개를 다 상대해요. 그거를 우리는 인터그레이티드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리테일 펌은 일반 개인 고객 상담을 하잖아요. 일반 개인 고객이 와서 뭐 돈 집어넣고 빼고 뭐 뮤추얼 펀드 가입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것도 두 개의 서비스가 하는 게 달라요. 자, 만약 풀 서비스를 하는 이런 리테일 펌이라는 건 뭐냐면 풀 서비스는 어드바이스까지 해줘요. 만약에 어떤 고객이 와서 저 돈 한 10만 불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디다 하면 좋아요? 그럼 걔네가 여기다 하면 이게 좋고요. 저기 하면 저게 좋고요. 이거 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해서 어드바이스까지 다 해준다. 그리고 좀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셀프 디렉티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디스카운트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어드바이스 같은 거 안 해요. 어드바이스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투자 주문을 넣으면 그 투자 주문만 처리해줘요. 그러면 풀 서비스랑 셀프 디렉티드 브로커 이게 두 개의 차이점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히 풀 서비스가 어드바이스도 제공하고 어떤 관리까지 해주니까 커미션이 높다라는 거. 돈 많이 내는다는 거 수수료를. 근데 셀프 디렉티드는 커미션이 적겠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만약에 저는 커미션 적게 내고 싶은데요. 그리고 전 이런 금융상품에서 잘 알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셀프 디렉티드 브로커 찾아가세요.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저기 투자 처음 해보는데요. 그러면 너는 풀 서비스를 가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인베스먼트 부티크라는 게 있는데 이 인베스먼트 부티크는 누구를 고객으로 상대를 하냐면 일반 개인 고객도 상대하고 기관 투자도 상대해요. 그러면 아까 일반 개인 고객과 기관 투자자를 함께 다 같이 상대하는 그런 은행이나 인베스먼트 딜러를 인터그레이티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똑같은 겁니까? 아니요, 두 개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그레이티드 펌이라는 건 굉장히 큰 회사예요. 큰 회사.
굉장히 커가지고 언더라이트